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대개 맞벌이를 하면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잘하면, 저도 부부교사 출신이었는데 저 혼자 이제 다른 길로 나왔지만, 대개는 뭐 건물 같은 거 사서 지방에서 같으면 이른바 조물주의 건물주 아닙니까? 월세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 같으면 연금에 그런 부수입이 있으면 택탁하게 살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맞벌이면서 외동아이를 뒀을 때 그 외동아이가 취업 의지가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예 뭐 취업한다고는 하지만 공부도 하는 둥 마는 둥 취업 재수를 3년, 5년, 그리고 해외 연수 갔다 온다. 그리고 취업하면서 그렇게 휴가 내가지고 여행 가는 애들 흉내 내면서 취업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해외여행도 할 것 다 하면서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부모의 가슴은 탑니다. 그러니까 자녀 머리에는 계산이 다 돼 있는 겁니다. 부모가 벌써 집도 있지, 건물도 있지, 그리고 연금도 타지. 그러면 혼자뿐인데 그렇게 아둥바둥 살 것 없다는, 나는 부모하고 달리 지금 여기에서 오늘을 즐기면서 살겠다는 그런 철학이 있는데, 그 메시지는 부모가 발산한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면 부모가 방학 되면 뭐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굳이 다른 일 하려고도 안 하고, 안정제일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언행이 최고의 메시지 아닙니까? 최고의 자녀교육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부모한테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부모의 자산을 보니까 역시 나는 뭐 저 집 물려받고 건물 물려받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 월급 뭐 그거 타려고, 그리고 공부도 하기 싫은데 노는 것은 좋은데 아둥바둥 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게 맞벌이 그 고민만이 아닙니다. 재벌들의 고민도 그겁니다. 바로 돈과 자녀. 자, 그러면 열정적인 그런 열정을 내뿜으면서 계속 도전하면서 성공한 사람 어떻게 사는가 하고 설문조사를 해봅니다. 당신 실패했든 성공했든 성공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가 가장 성공하는데 중요한 게 세 가지만 하나만 꼽아볼까 하고 물어보면, 대개는 부모의 재력, 자기의 학력, 그리고 부모와 자기의 인맥, 이런 것들 듭니다. 즉 부모가 어느 정도 살아야, 돈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부모 돈.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공부해서 학부를 어느 정도 갖추고 인간관계, 인맥을 잘 맺어놓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이를테면 자기 성공에 필요한 요소고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부모가 부자인 사람도 있지만 부모가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학벌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시원찮은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부자 결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부자 강론을 펴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고등학교쯤 나와서, 지금 제 또래 60대, 50대 같으면은 고등학교나 전문학교쯤 나와서 일찍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서 거기에서 인간 공부를 한 사람, 인생 공부를 한 사람, 바닥에서부터 사업 전략을 구사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돈으로 사업해 본 사람이 돈 번 측면도 많죠. 인맥 역시 마찬가지죠. 마당발이 성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부자들은 외롭습니다. 이 부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인간관계에서 많은 어떤 시련을 겪어서 누구도 안 믿습니다. 부자들은 고독해요, 사실은. 여기저기 마당발처럼 뛰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을 준다든가 돈을 거래야 한다든가 하는 측면에서는 철저히 고독합니다. 대개 부자의 특성인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을 성공하려면 사실은 자기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화계의 대부 곽정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있어요. 제 피로 사업해야지, 제 돈으로 사업해야지. 영화하는 사람들 보니까 제 돈으로 하는 사람은 다 성공하는데, 대체로 성공하는데, 남의 돈으로, 정부 돈으로 하는 것은 안 되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되더라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제 피로 해야지, 제 돈으로 해야지, 남의 돈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제 돈으로 해야 목숨 걸고 그 돈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의 건물 빌려서 하는 사람은 성공을 잘 하지만, 자기 건물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월세 안 나가니까, 이건 내 건물이니까 망해야 얼마 망하겠어, 인테리어도 간략하게 해가지고 목숨 걸고 일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맞벌이 자녀 키우는 거 하며, 그리고 자기 건물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며, 저도 63년이나 살았으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꽤 봤거든요. 그런데 역시 제 돈으로 하는 사람이 부모 돈으로 하는 사람보다 더 성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자녀들한테 등록금의 절반이라도 내놓으라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 내놓으라고 한다는데, 저는 유대인도 아니고 여기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대인이 많이 사는 유대인촌도 아니잖아요. 한국이잖아요. 한국인이 유대인과 많이 닮았다고는 하지만 닮지 않은 측면도 많기 때문에 자녀들한테도 등록금의 절반이라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취업한 큰아들은 이제 그걸 지켰는데 둘째 아들도 지키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자기 돈으로 학교 다닌 셈이 돼야 하잖아요. 자기 돈을 적어도 반절은 쓰고 절반은 부모가 도왔다는, 특히 대학에서 등록금이라도, 방세와 월급 월 용돈을 따지면은 실제로는 한 4분의 1이나 갚는 셈 되잖아요. 등록금 3분의 1 되면 거기에 그 또 지방에서 서울로 보내면 방세가 있죠. 그 다음에 용돈이 또 있잖아요. 4분의 1도 아니네. 한 6분의 1 정도 받아내는 셈이겠네요. 그렇게 자기 돈으로 대학 다녔다는 어떤 그 의식, 그리고 부모의 노후에 자녀에게 빌려준 돈, 특히 대학 등록금으로 빌려준 돈은 반절이라도 갚았다고 생각할 때 자기 돈 의식이 더 생기는 거죠.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돈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즉, 아까 부모의 그 재력, 학력, 인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기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 동기, 성취하려는 열정이 중요한 거예요. 자, 부부교사도 도전 안 하고 완전제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부의사도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죠. 너무 유명한 그 안철수. 여기는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안철수의 인생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울에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부모가 누굽니까? 그 아버지가 의사잖아요. 그 아버지 의사지. 그 의사로서 부산에서 형성해 놓은 그 인맥을 상속한다면, 그 의사로서의 사업 능력, 의사로서의 실력을 상속받아가지고 안철수가 부산에서 개업한다면, 아니면 서울에서 개업해도 마찬가지죠. 서울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부인도 의사잖아요. 부부 의사라고요. 뭘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보안 산업을 일으킬 필요가 있냐고요. 안랩을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부부 의사로서만 그냥 살고, 부부 의사로서 성공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성공 안 한다 하더라도 그냥 개업해서 부부 의사로 살든, 아니면 그냥 교수로 살든, 얼마든지 이 태평성가를 부르면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안 바이러스를 발명하고, 그리고 또 전기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저 MBA 교육도 받고, 그리고 부인 역시 그 도전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사실 이 도전하는 삶 피곤합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부부교사로 살았으면 편하죠. 방학 딱 맞으니까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고,
믿음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둘이 살면서 하나밖에 안 되는 셈이죠. 한 사람은 학교에 있었고 저는 어찌 보면 학원을 했기 때문에 둘이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즉 공교육과 사교육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업과 이 공직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합치면 넷, 다섯이 되는 거죠. 부부교사는 둘 합쳐야 하나밖에 안 되죠. 교직밖에 모르잖아요. 부부의사는 합쳐봤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의료교육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안철수 부인은 또 법의학인가도 했잖아요. 그러면 의학, 법의학, 그 다음에 또 MBA도 했죠. 안철수. MBA, 이 바이러스, 안랩, 사업, 정치, 벌써 다양한 삶을 살았잖아요. 이과이면서 전개에 뛰어들어서 이 인문 사회계열을 하는 사람들하고 그 좌파들하고 우파들하고 여기저기서 이 전개를 훑어봤잖아요. 다양하게 됐잖아요. 일단은 인생 자체가. 그런데 그런 도전적인 삶을 우리는 되게 높이 안 사는 측면이 있죠. 서양 같았으면 안철수 같은 사람 굉장히 높이 쳐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이 정치도 제대로 모르고 뭐 안철수가 의사냐, 무슨 안철수가 경영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카이스트에서 같이 교수한 사람 중에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서울대에서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의료계에서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의대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의대 교수하면서 또 다른 세계를 구축한 이 바이러스 세계, 보안 세계를 구축한 대단한 능력가라고 봅니다. 일단 다른 사람 가지 않은 길을 갔으니까 도전적으로. 그리고 또다시 열정적으로 정치계에 뛰어들어서 어찌 보면 참 정치인으로서는 제가 봐도 미숙한 측면이 있습니다. 박원순하고 그렇게 그 경쟁할 때 양보하지 않고 서울시장이 돼가지고 그 서울시를 이렇게 말할까요? 시장으로서 이렇게 경영하면서 운영하면서 정계에서 뭐랄까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이 계단을 그냥 빨리빨리 건너뛰려다가 사다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좀 방황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서 인생도 배우고 경영도 배우고 정치도 배우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수업료를 많이 지불은 했지만 그렇게 부를 축적해서 또 1,000몇 억인가 뭐 또 기부도 하고 그랬던가요. 그렇게 사회에 환원도 하고, 그리고 아직도 계속 자기가 뭐 관여 안 해도 안 내면 잘 돌아가잖아요. 우리나라 뭐 정치가로서는 최고의 이 부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자기는 이렇게 이 정치 뭐랄까요, 거기 한쪽에 한쪽이 아니라 요새는 뭐 온전히 발을 딛고 있더라고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안철수가 쓴 여러 책 중에서 자기가 사업할 때 직원들 사업 급여를 주기 힘든데 그때 아주 궁할 때 아버지한테 이제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열정적인 사람의 태도죠. 즉 부모한테도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달라, 그렇게 아주 갚아야 되는 거죠. 박현주 미래에서의 또 어머니가 일찍이 혼자 됐죠. 그런데 어머니가 아주 힘들 때, 근데 사실은 박현주는 일찍이 돈을 벌어서 많이 줘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토지도 구입하고 투자해가지고 번 돈인데, 자식이 줘가지고 그 종잣돈으로 번 돈인데도 어머니가 이제 그 아주 궁해진 아들이 와가지고 또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자율을 쳐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남의 돈 무서운 줄 알아라. 잠잘 때도 휴일도 크는 게 그게 이자니까 이자 무서운 줄 알아라. 빚 무서운 줄 알아라. 이자 무서운 줄 알아라. 남의 돈 무서운 줄 알아라 하면서 엄마 돈도 남의 돈으로 알게 하는, 거기에서 지금 박현주가 여러 경영 노하우를 배운 거잖아요. 부모가 무조건 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너는 얼마든지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너는 이 건물로 먹여 살릴 수 있고 이 아파트도 줄 테니까 너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어. 말로는 계속 공부하고 언제 시험 봐가지고 학교 갈 것이냐, 너 밥벌이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언행을 보면은 그런 메시지를 보낸다면 자녀들이 공부하겠어요. 요즘 자녀들이 얼마나 영리한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부자일수록 자녀는 사실은 가난하게 키워야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박현주의 어머니는 영리했고 안철수의 아버지는 의사이면서도 역시 사람을 키울 줄 알았죠. 그런데 이 뭐 부부 공무원이라든가 부부 교사라든가 맞벌이라든가 부부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제 맞벌이 그 공무원들은 자녀를 이 관리하는데 특히 주말 관리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주말 관리를 제대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맞벌이, 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말이 더 바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 게임 관리, 특히 주말에 게임하는 것을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이렇게 빗나가서 정말 자녀 잘 가르치려고 피 같은 돈을 벌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시기,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 그 시절이 전 중학교 2학년 시절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방황기에 그걸 잘못 잡아서 한 5, 6년간 습관된 것을 나중에 결국 고치지 못해가지고 자식 농사에서 실패하는 경우들도 꽤 봅니다. 이게 자영업하는 맞벌이들은 그렇게 뭐랄까요 주지 못한 사랑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 압축적으로 뭔가 그 애정을 쏟고 그리고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자녀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부 공무원은 부부 공무원대로 부부는 맞벌이 그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굉장히 그 자녀에게 어떤 성취 동기를 주고 열정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 즉 부자일수록 가난하게 키우는 것.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보여주는 게 가난한 거잖아요. 근데 부자일수록 가난하게 키워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자기 어린 시절이 가난했던 사람들은 그 가난한 상처,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자녀에게는 부유하게 자기는 가난한데도 부유하게 키우려고 용돈도 푹푹푹 주어서 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사 부부인데도 계속 도전적으로 사는 이 안철수의 이 뭐랄까요 이 정신 성취욕이죠. 그거는 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데서 얻는 그 기쁨 때문에 그런 거죠. 돈 욕심은 한 100억 넘어가면 대체로는 개념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안철수도 부부가 의사고 그리고 자녀도 하나뿐인데 자기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데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도전하도록 하려면 부자들도 가난하게 키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지금 성공하려면 뭐 부모의 재력이 있어야 한다든가 학력이 좋아야 한다든가 인맥이 좋아야 한다든가 그것도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열정입니다. 성취 동기, 돈으로서가 아니라 뭔가를 이루는 데서 얻는 그 기쁨, 그것을 얻어야 됩니다. 그걸 부모로부터 못 얻었다 하면은 물론 스스로 얻어야 되죠. 그러면 계속 안철수처럼 도전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필통은 이런 필통입니다.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 넓어지고 이거 아주 다리도 나무로 된 건데 아주 정교하게 깎았네요. 이렇게 네모진 필통입니다. 아주 뭐 육중하게 해서 칠을 한 그런 필통이네요. 여러분의 인생도 계속해서 발전한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